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의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제 뭐 케이블 방송사에서 그 드라마가 아주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88년도 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그 보고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드라마 보고 계세요, 교수님? 네, 찾아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88학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8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근데 지금 뭐 놀랍습니다. 그 역대 테이블 TV 드라마 부분 신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영 첫 주에 6%를 돌파했고 둘째 주에는 8%를 돌파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코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80년대 후반에 뭐 노래라든가 하여튼 뭐 영화라든가 포함한 모든 문화를 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박람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마죠. 보면은 뭐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등장했던 신해철, 무한궤도 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등장했던 이상은의 담다디 이런 곡들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감성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청소년들 FM 라디오 잘 듣지 않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FM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녹음하고 뭐 끼고 살고 그랬죠 거의. 그래서 별밤지기였던 이문세 씨 또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KBS에서 방송됐던 국민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죠. 유머 1번지. 거기에 그 김성균 씨가 계속 이거 저기 하잖아요. 그 유행어들 뭐 김사장. 음맥이주고. 반갑구만. 그것도 저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웠고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때 한창 많이 즐겨봤던 그 홍콩 영화. 홍콩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그렇습니다. 장국영, 주윤발. 뭐 하여튼 많은 추억거리를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국내에서는 88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근데 미국도 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80년대 초반에 개봉됐던 그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재개봉이 됐거든요. 근데 극장가 흥행 1위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백 투 더 퓨처 1편, 2편, 3편이 동시에 재개봉이 되는데요. 흥행 순위는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복고풍의 열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지난 날에 대한 회상 그런 추억 같은 게 어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88년도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근데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한 그런 세대여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 열풍이 막 일고 뭔가 이렇게 좀 준엄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문화 뭐 경제 사회면보다는 사실 이제 정치면 같은 게 이제 우리는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맞다 저때 저런 유행어가 있었지 저런 브랜드의 과자가 있었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좀 소중한 시간이 사실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88년 하면 올림픽이죠. 네. 유치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올림픽을 아주 잘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금메달을 12개나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 동독 미국에 의해서 올림픽 4위를 했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이요. 3조 호황이었어요. 저달러. 저달러로 해서 앵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 저유가, 저국제금리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제 수지가 굉장히 개선되면서 국내의 굉장히 경기가 아주 호조세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대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뭐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적 자부심도 드높였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호황세를 맞음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고소 성장의 이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죠. 올림픽 아마 직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탈주범 지강원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인식을 버리면서 굉장히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긴 했지만 그 절규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500만 원을 훔친 절도범일 뿐인데 70억을 횡령한 정경환이 나보다 형량이 더 작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외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지강원의 탈주범 사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한
그러한 말로서 이제 한국 사회에 회자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의 또 어두운 한 면을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88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자유나 이런 데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한 맞습니다.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도 그랬고 사실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경장 성장에 가려졌던 어떤 시민들의 그런 애환 같은 거를 좀 잘 재밌게 그려낸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아주 역작입니다. 이제 잘 아는 PD가 또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웃기면서도 이렇게 좀 슬프게 하는 우프게 하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복고 열풍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도 뭐 오래전부터 뭐 복고 열풍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다른 또 복고 열풍이 또 불 것 같아요. 네. 국내 뭐 S백화점은요. 지난 8일까지 진행했던 개전 사은 행사의 콘셉트를 갖다 복고로 정해가지고요. 1980년대 그 당시에 매장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관련된 또 프로모션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복고 열풍에 불을 지폈고요. 최근에 뭐 식품업체는 옛날에 그 80년대 유행했던 또 해물 또 88년 에디션으로 출시를 하기도 하고 또 국내 뭐 단종됐던 93년에 단종됐던 시맥주를 한 주류업체가 또 22년 만에 한정판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패션업계도 80년대 유행했던 통바지라든가 맨투맨 티셔츠, 항공 점퍼, 뭐 체크무늬 셔츠 이런 이제 복고 라인을 만들어내면서 또 복고 열풍에 또 한층 더 불을 지피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에 따르면은 드라마가 방영된 지난 2주간의 그 각종 추억의 먹거리들이 많이 판매됐다고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달고나, 쫀쫀이, 아폴로 그죠? 네. 초등학교 인근 상점을 중심으로 뭐 그때는 사실 불량식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던 그런 간식류들이 최근 와서 한 50% 이상, 많게는 100% 가까이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복고풍 현상의 원인 아까 뭐 전 세계적인 또 뭐 흐름이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사회 뭐 현상일까 아니면 사람들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 사회로 우리가 내몰리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향수주의 그 또 향수주의에서 비롯되는 이제 문화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는 불안한 현재와 비교되면서 항상 좀 아름답게 재해석되고 기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즐겁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속에서 현세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로부터 위안을 받게 되는데 심리학 용어로는 요거를 회고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고 절정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회고하게 되면 보통 이제 10대 청소년기, 그 다음에 30대 초반까지의 청년기를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떠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복고풍은 지금 80년대 후반에 10대와 20대를 보낸 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소비의 주역인 40, 50대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 어떤 그 복고풍의 마케팅 이런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페르소나 현상이라고 심리학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 고대국의 배우들의 가면으로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밖으로 보여주는 성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솔직하게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살기 힘든데 누구나 또 솔직하고 싶은 욕망은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학창시절 때 만난 사람들 그냥 솔직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고 대하고 그런 시절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움 또 이런 것들이. 눈빛 지금 반짝반짝이시는 거 알죠? 막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하시는 게 그 시대에 굉장히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 순수했던 시절로. 그 순수하고 영말 같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 또 이런 복고풍의 문화를 한껏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드라마에서는 한 골목에서 이웃들 간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요. 골목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최근에 뭐 자동차가 골목길을 다 점령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적다 보니까 동네 평상에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서 뭐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런 데 대한 또 아련함이 우리는 또 힐링의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골목이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요즘은 학원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죠. 씁쓸한 현실을 또 우리 맞닥뜨리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런 막 현대인들의 심리 있잖아요. 막 예전으로 들어가고 싶고 우리 지금 교수님처럼 막 눈빛 반짝반짝이며 가슴에 손을 얹게 하는 그 옛날 시절을 회상하는 그거를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되겠잖아요. 경영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레트로 마케팅, 향수 마케팅, 리메이크 마케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고 마케팅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되돌려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시장에는 이미 과거에 그 제품에 대한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품 개발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만 어떤 그 큐를 통해서 네.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네. 굉장히 이제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네. 그다음 특히 최근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늘 아름답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화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복고 마케팅은 특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뭐 드라마나 가요를 통해서 어떤 기억은 다 끄집어냈어요. 소비자들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득을 볼 일만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즐기면서도 복고에 대해서 이거 상술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경계심도 약간 갖게 되는데요. 지금 그 마케팅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40, 50대는 그러한 자기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시대에 어떤 유행했던 상품, 뭐 문화 상품도 있고요. 네. 실제적인 제품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의사 그리고 지불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복고 얘기하는데 벌써 뭐 교수님이랑 저랑 뭐 세대는 조금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추억에서 이런 얘기는 좀 한잔하면서 하면은 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침 시간에 너무 생생할 때에서 좀 낯설었지만 좀 재밌는 복고풍 소비 열풍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